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증시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오직 실적뿐일까라는 또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연말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크게 본다면 미 대선, 수급, 그리고 또 기업의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오늘 실적에 대한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3분기 반등에 성공한 기업들의 시장이 좀 눈길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앞서도 기사에서 34곳 정도가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또 종목군들이 그렇게 좋았나요? 일단은 컨센서스가 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일단 코로나19로 해서 좀 기업들이 워낙 좀 힘들었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좀 낮아졌는데 그런 낮아진 컨센서스보다는 좀 잘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큰 폭의 지금 영업이익을 좀 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증권이나 포스코가 좀 뒤를 잇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좀 증시가 좀 변동성이 심하죠. 이러다 보니까 좀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좀 신경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서스가 워낙 낮아진 부분이 있고요. 결국 이제 3분기를 반등을 해서 이제 결국 4분기 내년이 어떻게 가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면 이제 턴어라운드로 좀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실적이 4분기 내년까지 이어지는지를 한번 계속 꾸준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3분기는 턴어라운드로 바라봐야 되고 4분기까지 그 실적이 쭉 이어지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반기 뭐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LG 디스플레이도 앞서도 뭐 이번에 3분기 이익을 내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후속 주자 누가 될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이번 주에 또 기업 실적 내는 발표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될까요? 일단 이번 주에도 좀 많은 기업이 좀 어떻게 보면 발표를 하는데 저는 사실 좀 두 기업이 좀 약간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27일에 이제 삼성 SDI, 그다음 30일에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LG화학은 미리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거의 1조가 가까운 좀 분기 사상 최대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LG화학과 지금 1년간 어떻게 보면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미국의 이제 국제무역 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 좀 배터리 사업 분할 등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과 별개로. 이에 따라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대장 들어갈 수 있는 삼성 SDI랑 지금 SK 이노베이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의 3,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ITC의 최종 판결이 또 있을 것이라고 보니까요. 관련해서 이슈들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2시쯤 현대차 실적에 관련해서 발표가 나왔고요. 기아차 실적 발표도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좀 빅베스 관련돼서 좀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좀 어느 정도 지금 영업이익 관련돼서 좀 마이너스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됐었고요. 이런 부분이 이미 좀 주가에 반영되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은 어떻게 보면 좀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어떻게 보면 3분기가 원년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의선 회장 체이대로 어떤 시작이 되는 관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현대차랑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 수소 관련된 전기 관련된 미래차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빅베스 관련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분을 떠나서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플러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과감하게 좀 정리를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당을 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선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가파르게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이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좀 시장에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한 내년까지 한 20만 원 한번 쭉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지금 주가 흐름 좋습니다. 3%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20만 원까지도 또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그럼 이어서요. 삼성전자와 또 LG전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상세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사업 부분별로 실적과 성적이 어땠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일단 될까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일요일에 좀 큰 이슈가 있었죠. 이에 따라서 좀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9일 날 3분기 관련된 3분기 이제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 계속 예측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IM 사업부가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갤럭시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와 함께 갤럭시 Z 폴드 2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단가 라인이죠. 지금 프리미엄 휴대폰의 좀 판매가 상당히 좋았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19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던 이제 섹터가 이제 소비자 가전 CS 사업부인데 이쪽도 상당히 영업이익이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화웨이 관련돼서 좀 제재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어떻게 보면 사업부보다는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섹터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뭐 뉴질랜드 등 여러 출장을 좀 다니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볼 때는 결국 삼성전자의 내년 먹거리가 아닐까 판단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좀 지속적으로 관찰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TV 담당하는 쪽 이제 TV 이제 HE 쪽 사업부가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LED TV 같은 프리미엄 TV의 수요가 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 쪽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4분기에도 이러한 실적이 좀 계속해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OLED 같은 대형 TV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화웨이 제재를 이제 어느 정도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좀 가져갈 수 있는지, 휴대폰 사업부가 가져갈 수 있는지가 상당히 좀 큰 관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4분기 실적을 한번 좀 유념을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IM 사업부의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의 경우에는 가전화의 호조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뭐 반도체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흐름을 잘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기관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금융주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4대 금융지주는 호실적을 좀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금융주가 사실 코스피 중에서 화학이랑 금융주가 상당히 좀 최근에 수급이 좋은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4대 이제 금융지주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실적이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KB금융지주라든지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과 같은 부분은 이제 당연히 첫 번째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비은행 부분 강화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영업을 확장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영업 구조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아주캐피탈을 좀 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은행 부분 강화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주하면 좀 배당 매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한지주 역시 좀 주주 가치 제고 평가를 위한 어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발표를 하면서 배당에 대한 매력을 계속 높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연말까지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한 상태에서도 이 코스피에서 이 4대 금융지 쪽으로는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이 좀 몰린다는 점, 이 점까지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배당의 매력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기에는 좀 좋은 종목들 또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국내 증시 지금도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그나마 좀 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일단은 저는 탁은 조금 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코스피 중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주 쪽에서 하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KB금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오늘 이제 실적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는 분기 순이익 1조 클럽을 좀 달성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탄탄한 어떤 실적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계열사적으로 봤을 때 보면 KB증권의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 4분기 단기 순이익이 이제 2천억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뭐 동기 대비해서 거의 500억 이상 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의 어떤 매수 매도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IB 부분의 실적도 상당히 좀 개선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지금 4만 지금 2,700원대를 좀 달리고 있는데 일단 좀 짧게 좀 끊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좀 4만 원으로 좀 짧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1차로 4만 원, 4만 5천 원 그리고 2차로 4만 7,500원까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론판 증시 속에서도 눈여겨볼 실적주로는 KB 금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관의 매수 들어오고요. 높은 배당의 매력도 있습니다. 투자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현미 FA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